자, 화학입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요렇게 선생님 패드로 일단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산과 염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일단은 지금 패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의 정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화 반응의 정의, 이거 미안한데 패드를 살짝 돌릴게요. 여러분들 보는데 불편한 분 없을 거야. 미안. 자, 일단 같이 볼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일단 만날 거야. 산과 염기가 만날 거야. 그러면 이때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게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필수적으로 물과 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얘가 H2O인 건 알 거야. 근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의 중화 반응의 결과 나올 수 있는 짭두리의 것들을 말하는 거지. 자,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가장 대표적으로 염산이라고 하는 놈과 염산,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염산 HCl. 자, 이거 수용액상에서 H 플러스와 더하기 Cl 마이너스로 두 개가 이온화가 될 거야. 바로 어디에 써 있어?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자, 근데 염산은 이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이든 브레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이든 간에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소 이온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 다음에 NaOH 수산화나트륨 마찬가지야. 누구누구가 나오느냐? 나트륨의 양이온과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염기이기 때문에 OH-이온이 나오게 돼. 물론 지금 여기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되겠지. 정의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 이제. 요렇게 두 개, 물론 여기 있는 나트륨과 여기 있는 자, 염소의 음이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필연적으로 얘와 즉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고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가지고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중화 반응의 정의에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진다? 물과 염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하는 건 아예 확정적으로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게 되면 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 수소 이온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염기의 경우는 누가 나와? 필연적으로 OH-이온이 나오게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H 플러스와 더하기 OH-가 만나서 H2O라고 하는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선생님 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산에서 음이온. 자, 그 다음에 염기에서 양이온. 근데 지금 잠깐 산에서 음이온, 염기에서 양이온. 얘네들은 많이 바뀔 수 있어. 대표적으로 만약에 황산 H2SO4이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음이온에 해당하는 놈은 SO4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K의 OH. 자, 이온화가 되면 칼륨 이온에다가 OH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도 봐. 여기는 수소 이온은 물을 만드는데 여기 수산화 이온의 경우는 물을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황산 이온과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경우에는 황산의 이온에 여기에 있는 음이온들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에서 양이온 얘네들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개가 다시 화학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럴 때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염이라고 그냥 통칭으로 불러버리는 거야. 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반응, 즉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 얘는 물은 확실한 거, 항상 나오는 거고 염의 경우에는 물에 녹을 수도 있고 물에 녹지 않을 수도 있거든. 지금 여기서 물에 녹는 걸 가정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중화 반응에서 핵심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으로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야. 자, 구체적으로 여기 살짝 지우고 요것도 살짝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자. 지금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과 그 다음에 염산이 자 중화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수소 이온과 여기는 수산화 이온 이 두 개가 합쳐서 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가지고 H2O. 야, 이거 새로운 거 두 개가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네. 아, 이건 무슨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새롭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 반응을 알자 이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알자 이온들이 모여서 자, 만들어진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그럼 선생님, 염이 만들어지는 것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얘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왜 그런지 잠깐만 보면 뭐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우리 측에선 NaCl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물에 녹아. 그냥 물에 녹아서 다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으로 다시 남게 돼. 그러면 이건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 얘가 될 건데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선생님 항상 염은 알자 이온 반응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얘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현장에서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기는 하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예를 들어서 앙금을 형성하는 앙금 반응, 그러니까 앙금을 형성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B라고 이야기를 B 마이너스, 선생님이 여기를 A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A 플러스와 B의 마이너스가 A, B가 되면서 앙금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는 자, 물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반응도 하나 있고 앙금이 형성되는 새로운 반응도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얘를 알자 이온에 편입시키기도 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은 항상 알자 이온이야. 항상. 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자 이온이 될 수도 있고 알자 이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는 알자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자, 특히나 여기서 지금 여기를 다시 지워볼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Cl-Na 플러스 너는 아무것도 안 했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처럼 얘를 만약에 얘네들이 앙금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구경만 하진 않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수적으로 요거는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여기야. 자,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은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몇 대 몇의 몰수비로? 1대1의 몰수비로. 근데 여기서 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쪽 부분이 될 거거든. 근데 여기서 몰수비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치? 몰농도의 비율이 아니야. 몰수비라고 봐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돼. 수소 이온의 개수가 만약에 X개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OH-의 개수도 X개가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왜 그런 거냐? 아니 여기 전화량의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농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 분의 몰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1대1의 몰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몰농도의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몰비를 말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몰수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수소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비율과 부피를 곱한 그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너의 값과, 그쵸? 또 누구의 값이 같아야 됩니까? 여기는 너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얘는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요거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산이 H2SO4일 수도 있고 염기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CA, 칼슘, 그러니까 수산화칼슘이요. 이렇게. 즉 여기는 음이온, 여기는 양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이온화가 됐을 때 수소 이온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수소 이온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수산화 이온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수산화 이온은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이것까지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N1, 그 다음에 여기는 N2라고 하는, N1을 우리가 산의 가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N2를 염기의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개, 여기서 검은색으로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다? 바로 몰농도가 같다는 얘기 아니라 몰수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몰농도의 정에서 이 몰수를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가수는 바로 전하량으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정리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 수소 이온, 그치? 그러면 수소 이온을 논할 때 염산의 농도를 논할 땐 우리는 몰수로 논하는 게 아니라 몰농도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기서 중화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선생님 중화 적정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화 적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예컨대 여기에 염산이 있어. HCl. 몰농도를 선생님이 10몰농도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근데 너의 부피가 얼마냐? 1리터가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너의 몰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10몰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선생님이 NaOH를 집어 넣을 거야. 근데 얘네들의 몰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을 선생님 몇 리터? 2리터를 집어 넣어줘. 그리고 나서 지시약을 통해 가지고 색깔 구별을 해봤더니 처음에 HCl만 있어서 산성을 띄었던 것이 2리터가 들어가는 순간 중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아, 이 수용액송에 녹아있던 수소 이온이 자, 위에서부터 들어오는 요 수산화 이온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H2O 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여기서 수소 이온의 몰수가 10몰이 되는데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몰농도의 값을. 그러면 자, 수소 이온과 자, 염산에서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나트륨에서의 여기는 OH- 이온의 비율이 1대1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요 X의 값을 추론해 볼 수 있게 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Cl이 몇 몰이다? 10몰입니다. 그러면 NaOH의 몰수야. 몰농도의 수가 아니라 그럼 얘랑 곱하면 2 곱하기 얼마 X의 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가 1대1이니까 같아야 되는 거지? 아, 그럼 얘는 몇 몰농도가 된다? 5몰농도일 것이다. 이와 같이 산 또는 염기에서 하나의 농도를 모를 때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해서 모르는 미지의 몰농도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중화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영어로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표준용 얘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농도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산 또는 염기의 수용액을 말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얘조차도 농도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건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중화 적정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형도 선생님이랑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쪽 부분 이온수 그 다음에 여기는 OH, NaOH 부피 이 부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해보는 일단 해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250페이지에 중화적정이 무엇인지는 알고 들어봅시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화적정의 모형 또는 중화적정의 방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행평가에서도 이거는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이제 중화 반응,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중화 적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지금 이걸로 하다가 아무래도 노베이스 영상으로 또 까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깔아놓는 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이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책 정독하고 지금 여러분들 인한고 친구들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쵸? 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요 사실만 알고 자 다시 처음부터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화학의 중화반